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오늘 컨텐츠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건데요. 요즘 뉴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재미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파헤쳐봤어요. 제시카와 시사 이야기 해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름만 들었거든요. 이분은 1924년에 태어나신 천경자 화백입니다. 그녀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고요. 1937년 고등학교 때 미술교사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동경여자미술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풍을 좋아하냐면 곱고 좀 섬세한 약간 일본 화풍을 굉장히 좋아해서 일본화 고등과에서 이 섬세한 사생법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왜 이 천경자 화백을 오늘 가져왔냐? 이분은 모르셨던 분도 많겠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화가인입니다. 대표적인 분이에요. 저도 뉴스 보기 전에 몰랐어요. 자, 그녀는요, 생태라는 작품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꽃 또는 여인을 소재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죠. 자, 그녀의 작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작품이에요. 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림이 약간 확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 안 드나요? 우리나라의 왜 대표적인 여성 화백인지 알겠죠? 굉장히 그림이 확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화풍, 꽃과 여인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아까 그림이랑 어떤가요?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죠? 자, 이 그림은 미인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은요, 1979년 10월 26일 사태 이후에 김재규,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집에서 압류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건 천경자 그림이래 이러면서, 이게 이제 천경자 그림이면 굉장히 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소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1991년, 약 12년이 지났어요. 이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품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천경자 화백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그림 내 그림 아닌데요?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 엄청 유명한 옛날에 누구냐, 김재규 씨 집에서 가져왔는데 이거 천경자 씨 그림이라던데? 아니야. 야, 내가 그림 그렸으면 내가 내 자식도 몰라보겠냐? 이거 내 그림 아니야.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저기요, 저희가 3번이나 감정을 해서 이게 진품이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왜 자기 그림을 몰라봐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이 천경자 화백이 다시 그림을 봤죠. 그러고 했던 말. 내가 내 몸에 칼을 갖다 댄다 해도 가짠 거야. 작가한테 작품은 내 분신이고 내 자식이야. 진짜가 가슴에 와닿는 것처럼 그려줘도, 진짜가 가슴에 와닿는 것처럼 가짜도 내 거 가짜라는 거 나 다 알아. 진짜? 시간이 지나면 판단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천경자 씨는 그림 활동을 멈춰버려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하고 각종 이제 미술회에 약간 그 회의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작품 활동하지 않으면서 각종 미술협회 이런 거에서 다 빠져버려요. 은퇴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년이 흘렀죠. 천화백의 두 번째 딸 김정희 씨가 62세예요. 자, 그녀가 미인도의 위작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아니 어떻게 나라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관에서 우리 엄마가 작품이 아니라는데 이걸 우리 엄마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검찰에 고소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검찰이 얼마 전부터 이 사건을 지적재산권 전담부서에다가 맡겨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돌입했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근데요, 어떻게 검찰이 이게 진짠지 아닌지 조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조금 이따 공개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천화백의 작품에서는 여자와 꽃, 그게 굉장히 중심 키워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꽃 그리고 또 뱀을 자주 그리시는데 이거 말고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바로 뭐냐면 눈이에요. 자, 이 작품의 눈을 좀 잘 봐주세요. 특히 이 첫 번째 작품의 눈을 저희가 좀 자세히 볼게요. 보세요. 어떤가요? 눈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몽롱하면서도 선명하죠. 어떻게 몽롱하면서 선명할 수가 있지? 이 청경자 작품의 특징은 눈이에요. 이 초상화 속의 눈이 일반 그 그림의 눈과는 달라요. 하얀색의 동공과 아주 큰 홍채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홍채가 다 드러날 정도로 눈을 굉장히 크게 뜨고 있죠. 자, 눈을 사람이 언제 크게 뜨냐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양됐을 때 눈을 크게 떠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지금 그려진 이 사람이 굉장히 감정이 흥분되어 있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이렇게 보고 있다거나 이걸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동공이 이렇게 확대된 채로 멈춰있는 상태의 경우는 사람이 사망시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근육의 이완으로 인해서 동공과 또 항문의 관략근이 풀려버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무언가 놀라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눈을 여기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청경자 작품에선 이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있어요. 그로테스크라는 거는 약간 그냥 괴기스럽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약간 눈에 이 작품을 보면 뭔가 빨려드는데 그 느낌이 왜 그러냐면 이 눈에서 느껴지는 그로테스크함 때문이에요. 시체랑 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나거든요.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작품이 미인도 전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천경자가 그린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은 미인도 다음의 작품이에요. 눈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눈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눈 라인이, 아이라인이 진해졌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증거로 대는 거예요. 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원래 그녀의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왼쪽 눈꼬리를 처지게 그려요. 그리고 오른쪽 눈꼬리는 약간 올라가요. 자, 이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왼쪽은 약간 처져 있고 오른쪽은 약간 올라가죠. 그런데 위작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이 작품에서는 눈꼬리가 둘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청경자는 원래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난 눈꼬리를 이렇게 뒤에다 두 개 다 올려서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올라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근데 눈꼬리 모양은 이 청경자 전체 작품에서 왼쪽이 내려가고 오른쪽이 올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청경자가 그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문제예요. 이 작품은 1981년에 그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눈을 올려요. 근데 천경자의 주장은 그러니까 천경자의 가족들의 주장은 우리 엄마는 1981년 이게 둘째 딸을 모토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 이후에서만 눈꼬리를 올려서 그렇지 그 전에는 눈꼬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 위작품은 분명히 1981년 이후에 우리 엄마 스타일을 따라해서 그린 작품이지만 절대로 진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광대뼈가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작품은 광대뼈가 어때요? 굉장히 도드라졌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근데 광대가 도드라지지 않았고 원래 작품도 도드라지지 않은 거예요. 청경자는 원래 광대를 도드라지게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1981년 이후에서나 나온 화풍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자, 요건 콧망울이에요. 난 근데 그림을 잘 몰라서 모르겠어. 이 콧망울의 그림자 표현 처리, 이게 위작, 첫 번째 사진이 위작이에요. 이 그림자 처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 번째 그림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위작에서는 콧망울이 그림자 처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 이 밑에 있는 두 작품, 진짜 작품에서는 머리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머릿결을. 그런데 이 작품은 너무나 단순하게 이 머릿결이 굉장히 좀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 검정색 머리로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청경자 쪽에서는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요, 이 작품에서는 숫자 표기 여기 7 돼인 거 있죠. 이거는 보통 이제 작가들이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써 넣는 거예요. 자기가 1977년에 이걸 그렸다고 이렇게 써놓는 건데, 이 숫자 7의 표시가 청경자가 평범하게 쓰던 7과 다른 거예요. 여기선 요렇게 7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 모양이 평소와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청경자가 이건 너무나 엉성한 내 위작이다, 누군가 나의 작품을 따라 그린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91년에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2003년 뇌출혈을 일으켜서 미국에서 굉장히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2015년 8월에 세상을 떠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돼요? 이게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떤데요? 상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떤 거야? 만약에 네가 이 그림을 실제로 그린 사람이야. 네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누군가가 위작을 진짜라고 해서 현대미술관에 그려놨으면 넌 기분이 좋을까? 좋지 않지. 좋지 않지, 당연히. 그래서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화가 나죠. 화가 나지.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1991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오면서 이 천경자가 그렸다는 미인도의 습작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자, 습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작품을 그리기 전에 대충 이렇게 그려본 거야. 대충 이 실루엣을 이렇게 그려본 거야. 그렇다면 습작이 있었단 얘기는 천화백이 이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했었다는 거잖아요 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그렇다면 이건 진품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현재 미인도를 가지고 검찰이 DNA 분석 중이에요. 2016년 7월 보도에 따르면요, 현대미술관에 원래 수장고에 이게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검찰이 압수를 해가지고 위작 논란을 가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과학수사대에 DNA 감정을 맡겼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에도 감정 의뢰가 들어간 상태예요. 자, 청경자 화백은요, 원래 악교에다 돌가루하고 가루 물감을 섞어가지고 그림을 그린대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릴 때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섞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림의 물감에는 천화백의 DNA가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발견될 가능성에 집중을 해서 지금 DNA 검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천화백의 다른 그림에도 DNA가 남아있어야 돼요. 천화백의 진짜 작품에도 DNA가 남아있어야 이 작품의 그 DNA가 같았을 때 이게 진짜 작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검찰이 또 다른 천경자의 다른 작품들도 5점을 압수했어요. 근데 그걸 그린 사람으로서는 되게 좀 명예가 정말 실추된 거야. 내가 그림 그려서 다 박물관에 걸려있는데 그걸 검찰이 싹 압수하는 거야. 진짜인지 알아보겠다고. 기분 나쁘죠. 그게 다른 유명 작품들도 다 압수가 됐어요. 지금 비교하는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자, 청경자 화백은 세상을 드셨어요. 하지만 그녀의 명예는 많이 실추가 되었죠. 많이 실추가 됐어요. 이 미인도로 많이 이제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미인도가 진품이었다면 천경자 화백은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는, 자기 그림도 못 알아보는 그런 무능한 화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위작이라면 위작이라고 판명되는 순간 다른 작품들까지도 작품의 퀄리티가 손실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천경자 화백한테 이기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전혀. 이 그림이 가짜여도 손해고 진짜여도 손해인 거예요.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논란이 있어지면서 이것은 청경자 화백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뉴델리라고 불려지는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이에요. 작품 잠깐 보실게요. 이 작품 자체도 지금 위작 논란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
이런 여러분도 지금 나도 이렇게 시사를 얘기할 정도로 이게 위작이냐 아니냐가 국민적인 이슈인데 그러다 보니 청경자의 다른 작품들까지도 저거 혹시 가짜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요즘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이었습니다.